안녕하세요. 방구석TV 정소장입니다. 자,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 오늘의 주제는 2023년 영종 지역 한 해의 소식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종 지역의 호재로 반영될 만한 소식들과 이와 반대되었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소식들을 주제로 잡아봤으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천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료를 10월부터 영종 주민 전면 무료 시행을 했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제 실제로 10월 이후 두 대교를 건널 때마다 하이패스 알림에 영원이라고 나올 때마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안 나고,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1년에 약 300만 원에 이르는 통행료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종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행료 가격 또한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되었고,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2025년 말 현재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시행 이전 대비 통행량이 30%가량 늘어났다고 해요. 두 번째 소식으로는 운소동의 오랜 수건이었던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사업이 인천 유정복 시장과 서울 오세훈 시장이 수도권 교통대책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1919년 3월에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이후 지난 11월 17일 드디어 업무 협약에 합의하면서 24년 만에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9호선 직결 사업은 그간 운영비와 시설비 부담 이견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지만, 운영비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되 인천 시민의 교통 수혜를 고려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시설비의 절반을 인천시가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열차 발주 및 제작과 잔여 공사 마무리 작업에 필요한 대략 3년에 걸쳐서 운영 준비와 이제 시운전에 필요한 1년이 소요되고, 대략적으로 2027년 정도가 돼야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토부 대광위에서 이제 발표한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 급행 M버스 노선이 4개를 신설하게 되면서 저희 영종 하늘도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노선이 2019년 처음 M버스 신설 민원을 제기한 후 5년 만에 신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간 인천공항철도 말고는 대체 대중교통수단이 없었던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집 앞에서 광역급행 M버스로 강남역까지 편하게 오다닐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서울 출퇴근하신 주민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었던 10월에 나왔던 소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서부권 광역철도 GTX-DY 노선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GDY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표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노선은 BC값이 1.18로 기준치인 1을 넘어서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은 사퇴하고 물러났던 이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영종 지역 행사에 참여해 걱정하지 마라, 된다, 이것은 공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발언을 하면서, 현재 연구 영역 결과는 연말이나 연초에 대통령께서 직접 GTX 관련해 공식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표를 했던 이슈인데, 내년 제5차 국가철도 구축 계획에 GDY를 비롯해 제2공항철도 노선까지 함께 포함시키기 위해서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 4월 3차와 4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 제2공항철도에 대한 용역을 다시금 시작하였으며, 제2공항철도는 영종의 정말 중요한 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인선과 경인선을 잇는 아주 중요한 철도 노선입니다. 이게 제2국가철도 계획까지는 있었지만 당시 현재 공항철도가 누적 적자를 근거로 아쉽게도 포함되지 못하였고, GTX-DY 노선과 제2공항철도를 하늘도시 내 역사를 만들어서 공항까지의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제성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아쉽게도 올 연말을 넘겨 이제 내년 초에나 발표가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총선 카드로 가장 적합한 시기는 설 명절 이전인 2월 초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영종구 행정체제 개편 소식이었죠. 인천시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온 이 영종구 재물포구 검당구에 이 새로운 자치구 설치 법안이 입법 예고되어서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서 2026년 7월부터 발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법사위와 국회 임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 이 법사위가 상정되지 않았고, 일부 법안을 놓고
여야 간의 이제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민생 법안들 있잖아요. 몇백 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류되는 사안들이 많았습니다. 자, 문턱을 넘지 못했고 다음 열릴 임시회 법사위에 해당 안건 상정이 통과될 전망이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데다가 이제 새해 첫 임시회 법사위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사히 통과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2026년 7월부터 독립된 자치구로서 행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며 현재 제2중구청사가 영종구청으로서의 지금처럼 행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운남동 행정타운 있잖아요. 행정타운 부지에 들어서게 될 이 영종구청의 이 개청 시기는 아무래도 대략적으로 2030년까지는 내다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중구 이청사에서 우선 새로운 자치구는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인스파이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1차 개장을 하였습니다. 1차 개장까지는 임시 개장이라고 할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지노 호텔을 비롯해 아레나 공연장까지 볼거리와 놀거리가 가득한 리조트 개장 소식에 영종 주민분들은 많이 다녀오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 역시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 아직 대부분의 매장들이 제 준비 중이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면 오픈이 되면 다시 한번 방문해서 인스파이어에 관련된 소식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3연육교와 신도평화대교가 순항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영종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까지 이어지는 신도평화대교는 2025년 말을 목표로 2021년 1월부터 착공을 하여서 올 10월 기준 공정률이 52%나 진행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육교 역시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이 36%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제3연육교에는요, 세계 최고 높이인 주탑 전망대와 수변 데크길, 그리고 야간 경관, 엣지 워크, 짚라인 같은 거, 그리고 하늘 자전거 길, 이런 것들이 다양한 관광시설들이 검토되고 있어서 더욱 기대되는 랜드마크 시설이죠. 자, 다음은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안타까웠던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주민 동의 없이 서부권 광역소각장 추진에 예비 후보지로 영종 지역 내 5곳을 다 몰빵을 했던 아마 2023년 영종 지역 최고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를 비롯해 한 50여 개의 단체가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의 거센 백지와 촉구 집회 등을 통해서 결사 반대 투쟁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후보지 결정 과정에서의 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주민 간 갈라치기 하는 등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던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는 한 발 물러나서요, 1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7기 때 급한 마음에 시가 주도적으로 인천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광역화를 추진하다 보니 지역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분구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으로 광역자원순환센터 확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 내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절차를 밟으면서 소각장 확충 목표는 오는 2028년으로 늦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소각장 폐기물 처리는 관련 자치구의 고유 업무라며 이 같은 책임 또한 해당 군구에 떠넘기려는 인천시의 행정력에 또 한 번 실망을 하게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아무튼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서부권 광역소각장 자원순환센터 확충 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던 이슈, 제3유보지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이 무산되었었던 그런 소식이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대로 추진조차 못한 거예요. 국가첨단전략사업법에 따라 이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추진이 출범까지 더불어 이제 엄청나게 떠들어댔던 인천시는 추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 제3차 국가철도전략사업위원회 공모에서 인천시가 추진했던 패키징 후공정 분야는 아예 공모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거죠. 반도체나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만 지정한 것인데 한마디로 엄한 땅에다가 삽질한 셈인 것이죠. 자,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또다시 인천시는 정부가 계획 중인 이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에 또다시 이 제3유보지를 끼워 넣으면서 반도체 삽질에 이어 바이오 떡밥을 던져주면서 조롱하는 게 못 봐줄 정도입니다. 이번 인천 지역 바이오 특화 공모는 이미 오래전부터 송도에 추진되어온
산업으로 이러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조성의 경우는 지난 반도체 특화 단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간 관련 지역과 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물밑 베이스를 바탕으로 그 후보지들 중 공모해서 선정하는 것이지 갑자기 빈 땅이 뭐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빈 땅이 남는다고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지난 반도체 특화 단지 이 부산에 관련해서 이제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 LH는 동래북인 이 제3유보지에 산업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인천공항 일대 자유무역지구와 연계할 이제 물류단지의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항을 통해 빠르게 수출을 하고 반대로 공항을 통해 들어온 물품을 서울 등으로 이제 배송할 수 있는 이 물류단지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도로 등의 기본 시설 설계안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산업부로부터 이제 산업 물류단지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영종도의 경제 기반 산업인 이제 국제공항이라는 점, 그리고 물류가 당연히 필요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래북인 제3유보지의 땅은 LH 소유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소식이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LH에서 내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인 만큼 다른 대안이 없는지 지역 국회의원분들 및 이제 단체에서 이제 어필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영국 명문 국제학교인 킹스 칼리지 스쿨 영종 국제학교 유치 소식입니다. 미단시티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영종에 이제 국제학교를 설립하겠다 뭐 이양서를 밝혔는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논란이 된 사안입니다. 킹스 칼리지 스쿨 같은 경우는 지금 미단시티의 이제 세 필지 약 3만 평에 이르는 부지에 학교 시설을 짓고 추가 매입을 제한한 인근 부지에는 교직원 숙소 등 학교 필수 시설을 건축해서 국제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들을 모두 갖추겠다는 의지이고, 인천경제청은 학교 건축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 부지 일부를 축소하고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이제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킹스 칼리지가 땅을 싸게 사고 수익용지 개발만 한 뒤에는 이 학교 설립 절차 등은 지지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인천경제청에서 학교 설립 관련 사업 재무계획서 등 재원 조달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이지만 킹스 측은 이제 아직 인천경제청에 국제학교 공모안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번 사안들은 결국 인천경제청은 영종국제학교 공모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해서 영국 명문학교 킹스 칼리지 스쿨이 영종국제도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종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이 자초위기에 놓였습니다.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자, 문화관광체육부 등에 따르면 미단시티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사업은 2020년 2월 24.5%의 공정률을 기록한 뒤 대략 4년 가까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흉물로 방치되어져 왔는데, 이 4차례나 연장한 끝에 2024년 3월까지로 지연되어 있지만 만료일 90일 이전에는 사업자가 문체부로부터 다시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프리그룹 한국법인인 RFKR은 기한일까지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12월 말까지 사업 연장 신청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고 RFKR 측은 전했지만 12월 말임에도 별다른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응도 기대를 접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자, 2023년 한 해 동안 영종국제도시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2024년 갑진년 푸른용의 해라고 하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저희 방구석TV에서 기원을 합니다. 저희 방구석TV는요, 2024년에도 다양한 영종도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